네, 새 후보의 공약을 모두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한 명의 후보가 다른 두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질문 30초, 답변 1분씩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 조원진 후보께서 김용판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판 후보님 자가격리에서 풀려서 정말 다행입니다. 또 사모님께서 빨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회니까 좀 물어볼게요. 2018년 3월에 달서구청장 나가셨는데 그때 지금 두류정수장 신청사 지역에 동계 스포츠 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의지가 너무 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예, 방금 공약에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새롭게 신청사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의미 있게 제대로 해서 달서 구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조원진 후보께서 김대진 후보에게 공약 관련 질문을 주십니다. 김대진 후보 공약 중에서 교육 중심 도시 또 남자 고등학교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달서병에는 초등학교가 12개, 중학교가 9개, 여자 고등학교가 3개, 실업 고등학교가 3개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특목고하고 이 학교들을 없애버렸는데 교육 중심 도시 만들 수 있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현재 우리 달서구병 지역은 대구시 신청사를 유치함으로써 현재 대구에서 가장 부각되는 지역으로 등장했습니다. 수성구를 뛰어넘는 그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신설과 기존 유치 중에서도 신설의 어떤 방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마침 부지가 문화회관, 두류문화회관 근방에 미나리밭이 있습니다. 그 성당동 미나리밭 근처에 그러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원으로 임시공원으로 한 30억 정도가 책정됐는데요. 거기에 고등학교를 신설하고 어떤 내용을 채워나가면서 우리 달서구 병 지역을 빛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서부 지역의 교육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김용판 후보에게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진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대진 후보님은 대구시청 신청사에 공공의료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깊이 있는 생각 끝에 나온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판도라라는 영화를 한 편을 보고 나서 원전 폐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결정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 후보님은 코로나 때문에 죽을 고생을 다하시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우선거리가 될 만한 이 공공의료센터 건립 계획을 처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먼저 우리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우리 모든 대구 시민과 전 국민 여러분, 특히 우리 헌신적인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우리 대구가 직면한 문제는 방역의 일선에 있는 대구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의 1차적 기능을 해야 함에도 최근 적자에서 흑자로 나온 상태를 보더라도 공공방역병원의 어떤 그 상태를 갖다 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DC처럼 질병예방센터의 개념을 도입해서 마침 두류정수장 부지에 시청사가 오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러한 공공의료센터, 좀 더 포괄적이고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런 공약을 제시한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용판 후보 조원진 후보에게 질문하십시오. 예, 조원진 후보의 달서구 지역 공약을 보면은 7대 약속에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보이는데 우리 달서구의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달서구에만 거의 7만 7천 명 가까이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의원님의 공약을 살펴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공약을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가장 필요한 계층이 어르신들을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해 놓으신 공약이 따로 있으신지요? 그 어르신 문제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노인의 대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당동에 대구 노인복지관을 건립한 사람이고 제 예산으로 수많은 정말 많은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대구 달서병에 있는 어르신들은 어르신을 제일 잘 섬기는 후보가 조원진이다. 그래서 저를 대단히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님같이 어머님같이 어르신을 모시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복지와 그분들의 시간 또 그분들이 돈벌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지난 12년 동안 가장 어르신을 잘 모신 사람 조원진이라고 우리 지역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달서병에 있는 어르신들이 좋은 삶 또 건강한 삶 일자리를 맞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약 토론 김대진 후보의 순서인데요. 조원진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원진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내당시장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를 영세기업 육성메카로 건설한다고 하셨는데 영세기업들을 유치해서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영세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이 기업들의 성장을 도울지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요? 두류 일동의 구내당 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또 그 지역에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또 어머니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이번에 280억 예산을 넣어서 두류 구내당 시장을 드러내고 지금 공사가 한창 중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양말 공장 등등 가내 공업들이 들어가서 이 가내 수공업이 좀 더 스마트한 가내 수공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첫째는 랜드마크의 형태를 가질 겁니다. 대구 시내에 중요한 가공업들이 거기 모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약 1,000명 정도 될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지역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지만은 이번 그 신진익 사업센터를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류 일동이 큰 변화의 획을 신진익 산업센터가 만들 겁니다. 네, 김영판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류공원 그랜드 플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시하신 내용을 보면 아이스링크를 건립하겠다는 것 외에는 산책로 조성, 치맥 페스티벌, 야외 음악당 활용 등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재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랜드 플랜에 부합하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요? 이 기존에 있는 것 같이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맞는 게 지금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계절별로 차별화해서 그야말로 우리 관광객에게 정말 삶의 활력을 느끼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이고 그 동계 쪽은 특히 김대진 후보께서 지적했듯이 이 부분은 그야말로 2월도가 연계해서 제대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효과가 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두류공원 그랜드 플랜은 제가 주창한 행정, 복합행정, 복합타운과 같이 결부돼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당선된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그야말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공원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두류공원 그랜드 플랜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약 토론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가질 텐데요. 주제는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고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4분 동안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원활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방적인 자기 주장이나 홍보 대신 서로 질문이 오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판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 드리겠습니다. 4분입니다. 김대진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한 코로나에 대한 방역의 책무로는 대통령과 의료인이 서로 다릅니다. 직접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몫이지만 감염원 차단을 위해서 중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이런 경우는 대통령의 책무에 해당됩니다. 저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국가 감각, 철학을 담은 이 책무라는 책을 썼고
특히 여기서 대통령은 부강병과 국태 민안의 책무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전문가 집단의 거듭된 건의를 묵살하여 자국민 보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창문을 열어두고 모기를 잡는 것 같은 물을 범해 우한 코로나 사태는 걷잡없이 커진 것은 주제의 사실입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외국인 입국을 전면 막지 않아 소중한 우리의 의료인 등 의료 자산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방파제를 사 파도를 막아왔지만 이제 방파제로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예상된다라고 말씀한 분이 누군지 압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여당 출신의 도의사조차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는데 문재인 정부가 외국인 입국을 전면 막지 않음으로써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데서 문재인 후보는 사과할 용인 없습니까? 네, 한 나라의 역량은 국제적 평판도 그 나라의 역량에 들어갑니다. 현재 해외의 모든 어떤 정부라든가 주요국의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잘 대처하고 네. 사과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추후에 그러한 부분이 밝혀져도 되고 김대중 후보님, 또 제가 WHO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좀 해주세요. 조은진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조은진 후보는 지난 3일 저와 우리 당을 공격하면서 달서구에 온 지 100일밖에 안 된 인사가 산책할 때 입는 핑크옷을 입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이진공격입니다. 저는 달서구 태생이고 달서병으로 이사 온 지는 1년이 넘었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허위사실로 이러한 인신공격을 하면 결코 자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핑크색은 해피핑크로 자유와 희망, 배려와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좌파 독재 정권의 한가는 자유우파의 핏물로 울분을 대변하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승리를 다짐합니다. 조은희 후보께 묻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에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절절히 친필로 쓰셨습니다. 좌파 독재를 물리치기 위해 조건 없이 통합하여 힘을 모으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조 후보님은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조 후보님의 독선적인 행동으로 인해 우파 분열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뜻을 바꾸실 마음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공화당과 저 조은진은 황교안 대표 측근한테 한 달 동안 만나자고 얘기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연대든 연합이든 통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황교안 대표 전화 한 통화 없습니다. 보수 분열은 황교안 대표한테 있습니다. 또 하나 유승민계 19명, 김무성계 15명, 조은진 후보님, 제가 주도권이 있습니다. 공천 주면서 바꾸실 마음이 없다는 말씀이죠. 얘기 안 네, 하는 것은 대단히 끊으세요. 보수 분열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발로 않습니까? 차버린 겁니다. 네, 주도권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요.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진행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뒤에도 있으니까요. 한 번 더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김대진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용판 후보님께 여쭙기를 김용판 후보님의 그 경력을 보면은 아주 그 훌륭한 커리어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경찰 30년, 경찰 그런 너무 그 오랜 그런 경험이 오히려 그 단점이 되지 않을까 참 우려스럽습니다. 자기 소개에 주폭 척결, 폭주족 일망타진, 또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인 선서 거부 등을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시민을 감시 대상으로 아직도 판단하고 있는 공안 경찰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신지 아닌지 참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셨어도 참 어떤 태도로 국정에 임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 주폭이란 말은 제가 처음 만들었는데 우리 김대진 후보께서 좀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폭이란 말은
술의 힘을 빌려서 상습적으로 풍요를 가하는 자라고 했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공권력과 법치를 무너뜨리는 운영이었지만 해결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서민의 관점에 서서 해결했습니다. 총을 차고 있는 경찰에까지 저럴 정도의 행태의 성향이라면 힘없는 서민에게는 오죽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네, 네. 그렇게 해서 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서민의 관점에서 접근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연도가 아마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좀 과거의 시간인데 현재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고 또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해서 대처하는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볼 때 어떤 이런 자기소개에 어떤 주폭 척결 이런 용어들은 소위 군사 정권 시절에 쓰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했듯이 주폭의 문제는 공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서민의 문제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척결되면 가장 덕을 본 사람이 서민들이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의 공권력이 정립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권력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또 집행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자랑스러운 경찰에 임하신 분들의 당연한 참 훌륭한 직무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쓰는 용어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러한 것을 개선하고 또 나타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태도로 국회에 가면 굉장히 고도의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하고 그래 하셔야 될 건데 용어 사용에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는 데서 좀 의심이 있습니다. 주폭이란 말은 대상자가 주치폭력배 준말인데 이거는 범죄자입니다. 상습범이고 서민을 괴롭히는 범죄입니다.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리 제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주폭이라는 용어 자체가 범죄자의 심리를 제압하는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고 입증이 됐습니다. 부드럽게 할 때는 한없이 부드러워야 되지만 강하게 할 때는 한없이 강한 게 정치든 사회든 모든 면에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조원진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3선 국회의원 12년의 세월 동안 우리 달서구병 지역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역구 관리도 지금 최근에는 아마 좀 소홀하신 것 같고 드러내신 공약의 고민의 흔적도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쫓아내려고 싸우다가 제가 이렇게 늦었어요. 단지 하나 됐습니다. 제가 지금 주도권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지역 국회의원의 책무 중에 지역의 어떤 그런 공약을 실천하시고 지역민을 꼼꼼히 살피셔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는데 그러한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가장 예산을 많이 가져온 국회의원이 조원진이라고 대구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조원진 후보님, 이제 조원진 후보님께 주도권 시간 4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제일 먼저 망하는 것이 대구고 경북입니다. 대구의 인사 다 죽었습니다. 대구의 예산 완전 찬밥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물러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그 문재인 정권하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의원 후보가 정치인이 조원진입니다. 대구 시민들께서 조원진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는 말보다는 행동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정치 생활을 12년간 했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대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가 아니었으면은 아마 지금 기상대가 들어왔던 두류종수장 자리에 그렇지 않으면은 동계 스포츠센터가 들어왔던 그랬을 겁니다. 저 조원진이 막았습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가 완료된 다음에 그때 다른 프로젝트를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일이 바로 대구 신청사를 우리 지역에 유치한 겁니다. 지금 김용판 후보께서 2016년 월배에서 틀을 묶겠다. 고향에서. 그런데 이제 달서병에 오셨어요. 아무튼 월배 분들이 조금 화나실 것 같고요. 또 2017년 5월 10일 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해한 권력 찬탈에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이래서 구상시인에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이런 글을 썼어요. 도대체 이 김용판 후보의 정체성이 뭡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이 힘이 있을 때는 거기에 성공을 기원하고 반갑고 고맙고 기쁘고 김용판 후보는 이제 문재인 좌파 정권하고 싸우겠다.
독재 청산하겠다 이런데 기본적인 자세부터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3월 21일 날 아마 김용판 후보 선대 발대식인데 김용판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김용판 후보 부인과 그 선대 발대식 참석한 사람 중에 몇 사람이 확진됐고 몇 명이 격리돼가 있는지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대위 발족에 대했던 사람 저하고 저희 집사람과 선대본부장, 선대위원장 3명이고 격리된 사람 다 해제 다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한 그 문재인 취임 때 뭐 축하 말했는데 그건 얼토당토한 소리입니다. 취임하는 날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기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하면 우리나라가 불행해지고 우리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문재인 정권은 그 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친 게 아니고 마지막 끝에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은 이 패친에게 잠깐만요. 마음고생이 많은 패친에게 잠깐만요. 바치는 시라고 분명히 적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거는 그야말로 지금이라도 앞뒤 그런 경강부의식에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때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하면 돼요. 그리고 선대위 그때 대구에서요. 69명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막 속출할 때 선대위 발족식을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중에서 핵심적인 사람이 3명 내지 4명이 지금 확진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자가 격리된 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또 하나는 그분들의 분명히 말씀드린 확진자가 잘못 말합니다. 기원하는데 확진자는 저희 집사람과 선대위원 2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슨 3명, 보십시오. 4명이란 말을 합니다. 황중국 씨, 정무진 씨 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지금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이분들이 아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선대위 본부에 최소한도로 거기에 확진된 분들한테 사과는 해야죠. 주어진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났는데요. 못다한 시간은 뒤에 주도권 토론 시간 한 차례 더 있으니까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회적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또 지자체별로 이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상황을 고려할 때 후보자께서는 재난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지급 대상 범위와 또 적정한 금액, 지급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고요. 먼저 김대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미정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을 위해서 정부는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역,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는 데는 행정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긴급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가구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50만 지급입니다. 예. 지원 대상을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면 모두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같은 질문에 조은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나라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좌파 정권은 그럴 수 있어요. 포퓰리즘 정책을 하는데 지금 원래 예산 70조 채무 예산입니다. 적자 예산이죠. 빚내가지고 예산 채웠습니다. 또 각 가구당 주자, 또 미래통합당은 한 인당 50만 원씩 주자. 그러면은 민주당 13조, 미래통합당 25조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의 예산이 남아서 있으면 모르지만은 빚내서 예산을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막 뿌린다고 선거 앞두고 돈을 뿌려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거대 여당이나 거대 야당 책임 있는 거대 여당 야당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핵심적인 자영업자 또 택시 기사분들 그다음에 저소득층 여기에 맞춤형 도움을 줘야 되고 특히 지역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대구 경북 중심으로 재난기금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용판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재난 기본소득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재난을 극복하고 위축된 경기를 부양한다는 두 가지 목적으로 소용되는 자금입니다. 따라 전 국민에게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빨리 지급해야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1인당 50만 원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4인 가구의 경우 약 2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는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 피해가 큽니다. 그 고통이 크게 달해 있는데 이것이 늦게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시급히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기존의 25조 재원은 2020년 예산 구조를 재구성을 해서 조달하면 됩니다. 이것도 일찌감치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그런 금지에 따르면 위기를 못 메웠을 텐데 창문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파장이 커졌습니다. 하루 빨리 현재 그 조속히 산업단지는- 지급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그 지역의 현안이었던 대구시 신청사 입지가 수기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서 달서구 옛 두유정수장 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대구시 신청사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신청사를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고 주변 지역 공동 발전을 이끌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역시 시간은 1분씩 드리고요. 이번에는 조원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2008년 제가 국회의원 당선자 시절에 대구시에서 기상대하고 기상청 넣는다 이렇게 했어요. 엄청난 투쟁을 통해서 그걸 막았습니다. 기상청 넣으면 주변 개발 못합니다. 그동안 주변에 있는 감산동이나 두류동 분들 피해가 엄청납니다. 아무튼 제가 12년 동안 정치인들마다 거기에 다른 거 넣겠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김용판 후보 동계 스포츠센터 넣는다 얘기했고요. 또 다른 미래통합당 사람은 또 다른 모델을 넣겠다 했는데 제가 다 막았습니다. 왜?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5천억 땅 유일하게 이 땅밖에 없습니다. 대구 신청사는요. 대구의 이 균형 발전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2025년 신청사가 제대로 건립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신청사가 성공리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김용판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미 대구시 신청사를 광역 복합 행정타운으로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1949년 이후 약 70년 만에 옮기는 이 대구 신청사는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대구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대구의 랜드마크는 정말 중요합니다. 높이와 넓이가 동시에 구현돼야 합니다.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지어져야 시민의 행정소유를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문화예술, 관광 레저 등 이런 공간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이런 복합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대구에서도 서울시청 광장과 같은 이런 광장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젊음과 활력이 넘치고 여유와 안식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소외와 차별을 없애고 창의와 낭만을 나누는 장소로 명소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제가 구상하는 신청사 주 방향입니다. 네, 김대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대구 신청사를 중심으로 앞산에서 두류공원으로 이어지는 관광문화벨트를 구축하고 성서공단으로 이어지는 대구혁신경제코어를 만들겠습니다. 그렇지만 서대구 KTX역에서 이렇게 대구도심 순환선 트램을 확장해서 서대구 순환 트램을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도심 순환선은 이미 2018년에 완료되었고 2022년 발표될 도시철도망구 개천을 구축 계획을 위한 노선 검토를 한 상태입니다. 당선되면 정부의 추가 예산을 가져와서 서대구 순환 트램의 조기 착공을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부지에 공공의료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이것은 동남권 감염병 컨트롤 센터가 되고 제2의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고 유치하겠습니다. 네, 세 후보의 답변을 모두 들어봤고요. 다시 주도권 토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역시 주제는 자유롭게 하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자유롭게 진행을 하시되
지금 유권자들께서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점 유념하셔서 질서 있게 토론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먼저 김용판 후보에게 4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몇 가지 오해부터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5월 10일 날 문재인 정부 출범하는 날 제가 페이스북에 글 올린 것은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것은 덕담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대로 하라는 조언이고 충고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꽃자리라는 시라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 패친들에게 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것을 경강부회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를 매도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파 분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박근혜 팔아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까지도 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순수한 마음으로 우파가 통합이 돼야 되는데 개인적 사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계 스포츠 센터를 제가 주장해서 막았다 그러는데 저는 예비 후보 때고 구청장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김대진 후보에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오히려 대구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김 후보는 대구의 청년 실업률은 1위이고 청년 고용률 꼴찌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터를 만들어 대구를 떠나는 청년들을 대구에 눌러 앉혀보겠다는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대구 지역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은 최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즉 뉴딜 20조 예산을 배정해서 청년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또한 청년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전에 알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보장한다 이런 이야기죠. 청년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전에 그러한 어떤 취업의 어떤 자 됐습니다. 자 잠깐만 이걸 좀 봐주세요. 자 우리 김대진 후보 잠깐 봐주세요. 이걸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잘 못 봤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이 청와대구 앞에 사진입니다. 이것은 2020년 얼마 전이죠. 3월 31일 날 청와대 앞에서 경남중고 애국 동지회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지금 유튜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문이지만 너무 부끄럽다. 결단을 촉구한다. 퇴진 결단을 촉구한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가 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동문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해야 되는데도 부끄러워하면서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김대진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동문회라는 조직이 잘 아시다시피 동문회라는 조직이 어떤 획일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각기 개성이 있고 각 서클별 여러 성향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조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재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는 그런 무분별한 그런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자, 조은진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조은진 후보께서는 태극기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신 바는지 처음에 새누리당 때 정광용 대표님 그리고 홍문종 대표님, 김무수 대표님 만나기만 하면 헤어집니까? 이렇게 자체 보수파 내 태극파 내에서도 분열하면서 어떻게 보수 통합을 앞장선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삼선까지 했는데 정말 대구와 달서구를 위해서 한 일 중에 정말 자랑할 만한 일 한 가지 하고 아쉬웠던 한 가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없어서 말할 수 있겠어요? 태극기 집회 한 번이라도 나오고 그런 말을 하면 좋겠고요. 잠깐 저는 태극기 집회도 나온 자유민주주의 거다 체제가 나갔습니다. 무너지는데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네, 또 김용판 그렇지 않고 후보의 타협하자는 주도권 시간은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은 김대진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그 김용판 후보님께서 뭐 청와대 앞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까 이래 들었다가 넣으셔가지고 잘 안 보였습니다. 현재 뭐 제가 고개를 돌리려고 그래도 이게 돌렸어도 아까 안 보였는데 그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옆으로 화면을 보고. 고개를 돌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 보시죠. 인터넷에 다 있고 유튜브에 다 떼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어떤 정규 신문도 아니고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요즘 그 유튜브의 그 가짜 뉴스라든가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동문회라는 조직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 획일적인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그 대통령 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직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게 하나의 어떤 주된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아까 물으셨는데요. 예, 그러면 그 제가 김영광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달서구에 그 후보님께서 내세운 우리 그 달서구에 대한 그러한 그 공약이 뭐 어떤 이유로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 고민할 시간이 아마 부족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광역행정복합타운 이거 누구나 일반적으로 하는 공약 아닙니까? 광역행정복합타운이라는 게 행정에 복합을 더했는지 복합에 행정을 더하는지 아니면 시청에다가 뭐 다시 시청을 얹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정말 김대희 후보께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구상하는 광역행정복합타운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바로 죽전역, 두류역 앞에 있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높이와 넓이를 넓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차원이 그래서 다르겠습니다. 뭐 복합을 넣으시는 것 같은데요. 안에 어떤 고민의 흔적이 없습니다. 뭐 내용을 뭐 시청 현재 있는 시청 중구에 동인동에 있는 시청의 그 높이를 뭐 두류동에 가가지고 더 키울 것인지 뭐 그런 고민 정도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시청을 넓힌다는 게 아니라 그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되는 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50 정도 할 수도 있고 다 해야 된다. 아니 그거 말씀하신 그 제한된 걸 푼다 하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대로 복합타운 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속박하고 있는 많은 규정을 풀어야 된다는 그런 아니 뜻입니다. 속박되는 규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속박규는 종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종, 2종, 상업지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럼 종합적으로 알겠습니다. 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 주거지역이라든가 우리 앞산에 그 송현동 그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그 안 풀려가지고 상당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앞산에 그 조경을 해서 우리 송현동 주민분들이나 송현 1동 그런 어떤 옆에 지역은 또 20층 이상 올라가는데 아직도 4층 높이에서 상당히 그 여러 재산권 침해를 받고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청사의 그 높이나 뭐 고도 그런 걸 제한해 가지고 두류공원의 어떤 시청사만 그래 생각하시는데 시청사의 아니요 제가 지금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광역행정복합타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게 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짧게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김대희 후보께서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게 높이와 오해 안 넓이를 했습니다, 저는. 한다는 예. 것은 시청을 한다는 게 아니라 시청을 둘러싸고 있는 타운을 하려고 그러면은 속박하는 걸 푸는 가장 핵심이 높이 제한한 것을 풀고 넓이를 푼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여러 가지 접근이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설계 공모 그러면 시청사가 들어온다 하는 시간은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2025년 들어오는데 그 전에 2025년이죠. 예, 그게 이제 완공되는 건 그러면은 그 설계 전에 계획을 공모도 해야 아직 되죠.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뭐 거기에서 무슨 규제를 풀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채워 나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데 좀 그런 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원진 후보님께 말씀드립니다. 시간 다 끝나버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또 지역구의 그런 것도 좀 소홀했고 네, 시간이 주어진 공약의 시간이 고민도 모두 지났습니다. 시간을 뭐 더 못 드려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조원진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시간 4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분한테 오늘까지 대구의 확진자하고 사망자가 몇 분인지 아세요? 우리 김영판 후보. 오늘까지 사망자는 200명이고 확진자는 56명인가 뭐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한두 명 드릴 수 대구가 있겠죠. 얼마죠? 대구가 제가 대구를 물었는데 8천여 명 정도로 사망자는 얼마입니까? 대구의 사망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김대진 후보는요? 그 일일 사망자 그 감염병에 대한 아니요. 그 사망자 대구 전체 확진자하고 사망자가 얼마입니까? 대구 일반적인 일일 사망자를 제가 말씀하시는 거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예, 감염병만 오늘부로 굉장히 대구에 구체적인 건데. 확진자가 6,870명이고요. 네. 사망자가 135명입니다. 이 전대미문의 중국 폐렴 때문에 정말 눈물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의료진분들, 또 간호사분들, 자원봉사분들,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족분들, 이분들의 정말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일들을 정부가 막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체제 역사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고 보수 우파 대한민국 위대한 역사를 좌파의 역사로 바꾸려기 때문에 제가 투쟁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황교안 대표 측근 제가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한성교, 원유철, 박완수 사무총장 등 제가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 조건 없이 황교안 대표하고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공천 심사를 한 달 놓쳤어요. 그런데 유승민계 19명 공천하고 김무성계 15명 공천하고 그다음에 안철수계 5명, 이현주 4명 공천하고 바깥에 문재인 정권과 투쟁했던 우리는 발로 차버렸습니다. 누가 보수 분열을 얘기합니까? 보수 분열은 황교안 대표가 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황교안 대표는 4.15 총선을 보수 대통합으로 이기려면 오늘이라도 저한테 전화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 전화를 받아야 돼요. 지금 다른 분들이 판단을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조건 없이 만나자고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정론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줬잖아요. 제가 당선되면은 제 모든 것을 던져서 보수가 하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 하나 된 정당의 당대표로 출마하겠습니다. 당대표로서 단일 후보, 대통령 후보 내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좌파 독재 정권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안일하게 말로만 떠들어도 되겠습니까? 특히 대구 경북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라 다 무너지고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역사적 책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라는 거고 시장 경제를 지키라는 겁니다. 정치인이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나라가 망할 때 대구 경북이 소외되고 대구 경북이 완전히 침체되는데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 이익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토론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정치인답게 국회의원 하려면 국회의원답게 좀 어젓해야 되잖아요. 대구 경북 시민 시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전 국민들이 이번에 지켜봅니다. 왜 유승민계, 김무성계는 다 배려하면서 바깥에 4번의 겨울 3년 동안 투쟁했던 우리 공화당 저 좋은 짓만 황교안 대표가 발로 찼는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그게 틀리면은 저를 명예훼손 고발할 거 아닙니까? 네, 뭐 시간상 아쉽습니다만 주도권 토론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회자가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의 이 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도 정세는 어떤 상황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취해야 할 외교 안보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시간은 1분씩 드리고요. 이번에는 김대진 후보부터 답해 주십시오. 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방역 대처에서 좋은 국제적 평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좋은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하나 우리가 가지는 그 국가적 역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전통 우방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주변 중국, 일본, 러시아 외교 안보의 중요한 국가들을 잘 다뤄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안보 경제 정책을 이어가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조심스럽지만 좀 더 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민간 외교 활동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 중국에 대한 어떤 관계를 좀 더 심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원진 후보 답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권은 친중, 친북, 종북 정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토착 빨갱이들이 모여있는 정권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외교 안보 문제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한미동맹을 깨려고 하고 한미일 삼각 연대를 훼손시키고 있어요.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군사권조차도 북한에 줘버렸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 외교 안보 문제 때문에 왜 국격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중국 눈치 보고
언제 북한 김정은 눈치 봤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월남 폐망 당시에 월남 폐망을 보고 희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월남 폐망 이후에 월남민들이 2,500만이 학살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에요. 우리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김용권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외교는 결국 안보와 결부됩니다. 그런데 안보의 주적은 북입니다. 그런데 북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북을 보러 하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잘못됐기 때문에 큰 오류를 범하겠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은 벌써 김일성 때부터 내려오고 김일성 교시에도 북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순진하게 북한 말을 믿고 북의 말을 믿고 핵 포기를 전제로 모든 이 접근이 큰 오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힘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든든한 힘을 가지려면 든든한 사람과 아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미국과의 관계가 제대로 튼튼하게 되면서 비록 일본은 옛날에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미일 동맹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손을 잡고 동북아 정세를 평화를 하는데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문화 관광 관련 이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 관광 인프라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중되면서 지역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 격차가 다시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구의 문화 인프라를 강화하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 관광 정책의 패러다임을 어떤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진 후보에게 먼저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제 지역에 있는 달서병 지역은 정말 두류공원이라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을 가진 데입니다. 또 이랜드에 위락시설이 있죠. 저는 대명천 복개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 금호강, 낙동강 물을 끌고 와서 대구야말로 도심의 베네치아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구가 많이 덥고 그렇지만은 한 가지 장점은 천들이 많다는 겁니다. 복개천 옛날 과거에는 복개를 하지 않으면은 지저분했지만은 지금은 이 복개천을 통해서 낙동강에서 배를 타고 성당 무수로 와서 또 두류공원에서 즐기고 또 앞산을 통한 케이블카를 통해서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관광의 요건입니다. 달서병의 두류공원 지역이 대한민국 관광의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광 인프라를 깔겠습니다. 네, 이번에 김용권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관광 산업은 지금 우한 코로나 사태로 해서 최악의 상태입니다. 운영자금 대출과 공과금 면제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줄도산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대구의 관광 산업은 이때껏 아웃바운드, 즉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에 치우쳐봤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 해외로 나가는 관광을 주로 한 셈이었죠. 늦었지만 대구시에서 인바인드, 그러니까 우리 대구에서 많이 오도록 하는 인바운드 관광 산업으로의 패러다임을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2016년도 대구 관광 뷰로를 설립하고 대구 특화 상품 개발 등에 나서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구의 이 문화 인프라를 위해서는 대구 고유의 문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더욱더 창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공연 문화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잘 운영되지만 이제는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을 유지하는 것까지 고려하면서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김대진 후보에게 답변 듣겠습니다. 네, 문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그것을 함양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대구는 순수 예술 공연, 대중 공연 축제가 연중 개최되고 오페라와 뮤지컬의 도시, 유네스코 음악창의 도시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는 두류공원을 중심으로 야외음악당, 문화예술회관 등 다양한 문화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재구축하여 연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구 신청사와 두류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문화 콘텐츠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대구의 복합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시민 문화 혁신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예, 서대구 순환 트램이 보시는 바와 같이 서대구 순환 트램이 그러한 길을 뚫고 사람을 모으고 그러한 문화 촉진을 조성하는 그러한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써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무척 빨리 지나가는데요. 후보들께서는 토론에서 못다한 말씀을 마무리 발언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시작 발언과 반대로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씩 드리고요. 이번에는 조원진 후보부터 먼저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안타깝지만 김용판 후보 선거 공보에 허위 사실이 있어서 오늘 국회 사무처로부터 허위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대단히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헌정사상 최초의 국정조사 청문회 선거 공보에 허위 사실을 가면 당선 무효됩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또 대구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달수 구민 여러분, 저 조원진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바르고 곱기 때문에 주변에서 저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 저 자신보다 또 저 가족보다 몸을 던져서 목숨 걸고 대한민국 체제 수호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또 시장경제 수호하는 그러한 기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의 후보입니다. 조원진이 무너지면 문재인 정권과 싸울 근거가 무너집니다. 대구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이 살아있음을 자유로 총선에서 보여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김대진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달수구병 유권자 여러분, 저는 선거운동을 뒤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동료 후보자들과 함께 상경하여 추경 예산 8,400억을 요청하고 1조 400억 원의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경제 부흥을 위해 대구 뉴딜 예산 20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구는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의회에 빛나는 전통이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구 시민 또 위대한 달수 구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힘을 믿어주시고 저 김대진을 키워서 더 크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요번 한 번은 저 김대진을 믿고 달서구와 대구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빛내는 인재로 키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김용판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는 잘 보셨는지요? 이번 선거는 명백히 문재인 정권의 중간 평가에 대한 선거입니다. 내로남불 좌파 정권이 막무가내 정치를 해서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나라를 거들낸 좌파 정당에는 단 한 표도 찍어주면 안 됩니다. 자유우파의 압승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립니다. 미래통합당으로 똘똘 뭉쳐 주십시오. 대구는 위대합니다. 대구 시민은 영웅입니다. 종북 좌파와 우한 코너를 묵묵히 이겨낸 대구는 대한민국의 승리의 교보도보이자 결기의 상징입니다. 달서의 희망, 대구의 자존심, 대한민국의 미래, 저 김용판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자유우파의 중심, 미래통합당에 힘을 몰아주십시오. 기후이번 김종판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반드시 문재인 좌파 정부, 혁주 정부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달서구 발전 확실하게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김용판, 김대진, 조원진 이렇게 세 후보님 모두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달수구병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족한 시간에 아쉬운 면도 분명 많으시겠지만 달수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을 통해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이어서 달수구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나머지 두 후보의 합동 방송 연설회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달수구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